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해운이 낙마하자 국힘이 신났습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탕평책을 펼치니 자당에서 5번이나 공천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이 된 중진의원을 하루아침에 부정부패 최고봉으로 만들고 결국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이 죽은 꼴인데 신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라장이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배현진은 이해운 지명 철회,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 어제 청문회를 보자 하니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더군요. 이 와중에 이해운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의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국힘에 의해 낙마한 이해훈이 과연 국힘 의원들에게 보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2라운드의 서막입니다. 고 이해찬 대표의 뜻이었던 20년 이상 집권론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에 있고 그 압도적 승리를 위한 전략이 당원 주권으로서의 공천혁명이지요. 그리고 합당이 있습니다. 유명 정치패 분러인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왜 지금 합당을 해야 하는가? 조국 당도 공당이니 지방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 조국 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출마 희망 후보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상 후보를 안 내려면 당원 투표든 뭐든 복잡하게 해야 한다. 어떤 당원이 여기에 동의를 하겠나? 당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후보를 내고 표를 갈라가는 것이 선거다. 부산 경남에서 3파전? 자신 있나? 경기 하남시 같이 1200표 차이로 갈리는 하남시장 이길 자신 있나? 합당 반대파들은 당연히 지방선거도 조국당이 포기하고 민주당 도와야 한다는 기저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수기, 이진 취급하는 것보다 합당하는 게 상대방의 존중 아닌가? 지금 논의를 던져야 3월쯤 투표해서 합당이 가능하다. 코스피 5천 돌파한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진짜 정치일도 모르는 소리지. 합당이 악재야? 선거 때 표 나눠지는 거 합쳐주는 대형 호재 아니야. 안철수 윤석열 기습 합당으로 선거진 거 잊었음? 몇 주 뒤에 대형 재난이 터지면 어쩔 것인가? 만약 대형 산불 계속 터지는데 합당 던지면 그건 시기적으로 정말 좋았다고 할 건가? 이 큰 나라에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누가 알고 있어? 분위기 좋을 때 합당하자고 하는 게 100번 좋은 일 아니야. 정치 잘 모르겠음 미드 보거나 책 보는 게 100번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다. 뭐만 하면 욕부터 하고 싶어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추천함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내란당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완전 소각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국민의 심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고 이해찬 총리의 이른 타계에 과거 고문 피해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이해찬 전 의원 총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연세가 73세입니다. 집히는 바가 있어 김근태 의원님을 찾아봤더니 64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김근태 의원님은 남영동과 이근안으로 압축되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은 민천학년 사건 1974년에 이어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두 사건 다 정치 조작이기에 조작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문이란 조작된 진술을 얻기 위해 수사정보기관이 극한의 고통,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고통과 공포감을 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문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민주화운동의 핵심 구호가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것이었겠습니까? 두 분 다 직접 사인은 있겠지만 고문 후유증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수명 단축에까지 악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홍일, 김근태, 이해찬 등 젊은 시절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만년 모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저분들에게 고문을 지시했던 자들과 저분들을 직접 고문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할까요? 고문을 지시하고 고문을 실행하고 고문당한 사람을 기소하고 고문당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자들 중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곧 양심회복운동이었기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선생님, 양심 없는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들 고 이해찬 총리에 대한 추모사를 낭독하는데 복받치는 슬픔에 준비한 추모사를 읽지 못한
박지원 최고위원의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민청학년 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습니다. 고인은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기도 하셨습니다. 1987년 민주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의 큰 어른으로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고인의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과 강한 리더십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의 초석을 닦으셨고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 지금의 500만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연 초석을 닦기도 하셨습니다. 당대표를 역임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고 위기 순간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도맡아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 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웠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던 중 베트남 출장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타국에서 마주한 이별은 평화를 향한 고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을 상징한 듯해 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상임 고문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미안의 숙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간절히 기원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 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갑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상임 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